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 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 쓸, 신, 구!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시는 거죠? 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주실 텐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야! 그렇다면 오늘은 예, 마누라, 그 뭘 하고 있으셨어? 아이고 내 사랑 박흥보 씨 내 남편 왔어요. 아이고 자기한테 잔소리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뭐 그렇게 부지런히 잔소리 준비를 하고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여보 저기 지구 위에 그 작년 이듬해에 제비가 물어다 준 보온포 박씨 심었던 저렇게 덩그러니 그 맷덩이 좀 열렸지 않소? 아이고 저거 언제 따서 먹을 거예요?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좀 따서 먹읍시다.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시오. 다 그 때가 있는 법이니. 아니 때가 있기는 무슨 때가 있어? 때는 자기 피부에나 있는 맨날 그 때 지우개처럼 잠깐만. 뭐 국수 말듯이 나온 게 삐삐. 그게 때고. 아니 이거 따는데 무슨 때가 필요해요? 자기가 뭐 말하는 그 때는 언제예요? 아이 그 다 때가 있다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참. 언젠데? 언제였더라? 자기도 모르잖아. 아이고, 몸에 때만 나오고. 그 참. 참. 아니 근데 내가 저 박을 따는 때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오호. 알아요. 내가 그분을 좀 모셔볼게.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번 화에 이어서 또 모셨습니다. 네. 바로 국악학자 김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정말 바쁘실 텐데 예. 저희가 추석이고 추석 특집으로 정말 새로운 특별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되니까 바쁘시지만 저희가 어렵게 다시 아이고, 모셨거든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흥보박은 언제 탔나요? 흥보박이요. 네. 바로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타게 되죠. 판소리 흥보가에서는 흥보가 명절을 앞두고 그 명절이 바로 한가위 명절이에요. 네. 명절을 앞두고 온 마을 사람들이 각기 명절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방아도 찍고 뭐 요리도 준비하고 하는데 흥보네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이라도 어떻게 해서 먹어볼까 싶어서 박을 타게 되죠. 아 그러면 흥보는 박을 몇 통 정도 탔나요? 뭐 하나 탔나요? 판소리 흥보가도 전승기예보에 따라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버전마다 박을 타는 숫자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재효본 박타령 거기에는 놀보 박타령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놀보는 박을 자그마치 6통을 타요. 그런데 욕심쟁이네. 보통 흥보는 3통을 타게 되는데 3이라는 숫자는 예전 분들은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악에는 3박자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숫자 3은 그러니까 그 홀수로 되어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는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세쯤 되면은 천지 삼나 만상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천지인을 삼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결국은 이 천지인 삼재를 바탕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두 분 중국의 소설 삼국지, 네. 판소리 적벽가의 소재가 된 그 삼국지에서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삼국이 튼튼하게 정립 솥이 서 있듯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천하가 서로 균형 견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숫자는 아마 옛날 분들이 볼 때 거의 완전한 수 이렇게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흥보가 이제 박 3개를 탔는데 네. 과연 그 박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 있었고 뭐가 나오나요? 그 흥보가 첫 번째 박을 딱 탔더니 박 속은 없고 박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된 건가 하고 가서 박 속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상자가 2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라고 쓰여 있죠? 네, 그렇죠. 박흥보 씨 개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여 있었다고
소리하는 그쵸. 바디도 있죠. 저희는 이제 뭐 해학적으로 박흥복 씨 개탁 그러면 큰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개턱이요? 뭐 이런 이제 걸 하는데 개탁이 뭔 말입니까? 그 개탁 열어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어라. 박흥보 씨 열어보세요. 아하. 라고 위에 이제 적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부터 흥보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박을 딱 탔어요. 네. 그래서 괴가 나왔고 네. 괴를 열었더니 네. 하나에는 쌀이 가득, 쌀이 나오고 또 하나에는 돈이 돈이 오, 이야, 그거 내 거. 잠깐만 돈 나온 건내 거. 나눕시다. 내 에헤이. 거.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선 배가 고파서 박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쌀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그러네.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우리 가족들이 배를 부르게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밥을 지어서 밥을 먹는 대목도 뭐 재담을 많이 하게 되는 그쵸. 재미있는 대목이잖아요. 뭐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렇죠. 이 소리로 네. 많이 합니다. 그 관객분들이 박수를 거기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소리꾼은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속도가 이제 배가 왜죠? 불러오면서 배가 불러오니까. 느려져야 되는데 관객분들 중에는 네. 똑같은 빠르기로 그냥 박수를 계속 치시는 경우가 더러더러 계셔서 맞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흥보가 밥을 지어 먹어요. 근데 나머지 상자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도 또 뭐 즐겁게 노는 뒤에 밥 타령, 돈 타령들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 상자가 비워내도 다시 가득 차는 특별한 상자라는 것이죠. 이게 로또죠. 포인트죠. 네. 로또야. 그래서 그 상자를 봤더니 거기에도 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쌀에는 쉬지 무궁지미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지어 먹어도 딸지 않는 그냥 계속 쌀이 나오는 그런 쌀이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용지 불갈지전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이다라는 상자에 글귀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갖고 싶다. 갖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흥보 가족들이 그 쌀과 돈을 쏟아붓잖아요. 도대체 네. 얼마나 나오나 보자. 네, 그런데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소리할 때는 1만 9만 양, 1만 9만 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 9만 석이 도대체 감이 잡히세요? 몇 석이에요? 19,000석. 그러면은 명확히 이해가 되죠. 수의 개념이 아니면은 확실하지. 19만 석, 네. 19만 양. 그러면은 정확한 짐작이 가능한데 그렇죠. 1만 9만 석, 1만 9만 양 하면은 이러다가 갸우뚱해지는 도대체 그렇죠. 이게 뭐야?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소리하시는 분 중에 아마 예전에 어떤 분인가가 19,000석 또는 19만 석이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아마 꼬였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느 순간 1만 9만 석, 1만 9만 양이라고 표현이 됐을 텐데 관객석의 반응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게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되는 숫자에는 어두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소리하면서 1만 9만 석, 1만 9만 양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게 공연 작품으로서는 효과가 더 뛰어났으니까. 요즘 소리하시는 분들 다 공부들 많이 하셔서 석사, 박사 학위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소리하실 때도 1만 9만 양, 1만 9만 석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흥부는 첫째 박을 탐으로써 그 속에서 쌀이 나와서 배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거기에 돈까지 나왔다는 것인데 네. 사실 요즘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냥 첫 박에서 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만족하죠. 예. 예. 더 바랄 게 없죠. 그 사실. 돈으로 네. 뭐 뭐든지 할 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흥보가의 첫 박에서 쌀과 돈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그 무렵에는 돈이 경제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만능은 아니었던 아니었다. 겁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전 시대에는 돈보다는 쌀이 경제적인 가치 교환 수단으로 기능을 많이.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장에 쌀 팔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농사지은 쌀을 내다 팔러 가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돈으로 쌀 사러 가시는 거였는데 아. 말씀은 쌀 팔러 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첫째 박에서는 돈과 쌀이 나왔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박에서는 어떤 게 나오나요? 둘째 박에서는 비단이 나옵니다. 그것도 온갖 비단이 나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단 타령을 쭉 들어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이 동북아시아에서 유통되던 온갖 종류의 비단들이 다 망라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비단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비단을 가지고 서로 이제 색깔 하나씩 골라서 옷을 지어 입잖아요. 네. 흥보는 흑공단. 흑공단, 네. 흥보천은 송화색. 예. 송화색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은 색으로 단색으로 옷을 지어 입으니까 아 당신은 까마귀처럼 생겼네. 당신은 꾀꼬리 같어. 맞아, 그러면서 맞아. 재담도 하고 그러죠. 둘째 박에서는 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 박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셋째 박에서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네. 때로 꾸역꾸역 많은 사람들이 두런두런 하면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돈과 쌀도 많고요. 네. 비단도 있고요. 예. 사람 이제 굳이 필요 없는데 네. 사람이 왜 나오나요? 강남에서 온 목수들이에요. 대목. 집을 지어주는 거. 네. 뭐 대목도 있고 소목도 있고 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선 흥보의 집을 고래등 같다고 그러죠. 고래등 같이 멋진 집을 그래요? 지어주고 그 집 안에 온갖 세간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흥보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 듣는 판소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세 박을 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전 또 다른 바디 소리 중에는 셋째 박에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걸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여인입니다. 그래요? 양귀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요? 양귀비가 흥보의 소문을 강남에서부터 듣고 네. 흥부를 흠모해서 이제 같이 지내려고 이까지 왔다. 이런 예전 흥보가의 대본 사설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흥보처가 전혀 반가워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를 감상하는 남성 관객들이야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성 관객들 입장에서는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화가 있는 나죠.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아마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판소리 흥보가의 박타령 대목이 정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 흥보가 나오는 이 박타령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 그렇죠. 정말 풀옵션으로 모든 혜택을 다 준 건데 정말 부자가 됐겠어요. 정말 네, 흥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요즘 우리들 생각으로는 뭐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걸로 어떤 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흥보가에서 그 시기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대개 고종 무렵인 1890년쯤 일화가 흥보가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 무렵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할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생활에 필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걸 흔히 요즘 의식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입는 문제, 네. 먹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적어도 삶의 기본이 갖춰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흥보가에서는 박타는 순서로 보면은 맨 먼저 식을 해결해요. 식이 나오고. 네, 밥을 해결하죠. 그리고 둘째 박에서는 의가 의생, 나오고. 그죠? 옷을 해결하고 셋째 박에서 드디어 주거 주가 나오죠. 문제까지 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흥보는 박세통을 탐으로써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자가 된다. 그 무렵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 판소리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네. 라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정말 우리 김용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그때 시대를 다시 알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진짜. 네. 아니 코로나 덕분에 우리 김영훈 선생님을 오늘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네.
왠지 네 번째도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시겠어요? 저희 궁금한 점들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여기 고정으로 해서 3MC 체제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보고. 뭔가요? 바로 네. 물어보고. 네, 고맙습니다.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도 정말 아주 명쾌하게 저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 우리 김용호 선생님 네 번째 만남을 기약하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